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유독 빗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아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계시겠지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줄어든다고 누가 그랬나요? 쉰을 넘긴 나이가 되고 보니 오히려 젊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밟혀 목이 메어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니 어쩌면 비겁하게 외면하며 살았던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저의 참회록이자 세상 모든 어머니께 바치는 뒤늦은 편지입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시장 바닥에 계셨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상설시장, 입구 쪽도 아니고 저 안쪽 구석진 곳에 낡은 가마니 하나를 깔고 앉아 나무를 파시던 분. 그게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까맸습니다. 봄이면 달래며 냉이를 다듬느라, 가을이면 고구마 순을 까느라 손톱 밑은 단 하루도 깨끗할 날이 없었죠. 어린 마음엔 그게 참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머니의 직업을 적어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가사라고 적었습니다. 차마 시장 나물 장수라고 적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학교 정문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군요. 한 손엔 비릿한 나물 냄새가 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살이 부러져 덜덜거리는 낡은 우산을 든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들, 비 맞으면 안 되지. 자, 이거 쓰고 가라. 어머니는 당신 몸이 젖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 쪽으로 우산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왜 여기까지 와? 빨리 가. 친구들이 볼까봐 어머니를 밀치고 앞서 달려갔던 그날. 빗물에 섞여 흐르던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30해가 지난 뒤에야 떠올립니다. 머리가 좀 굵어지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니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잘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푼돈을 모아 보내주신 등록금은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죠.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항상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선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야, 이거 봐라. 오늘 시장에 아주 좋은 놈이 들어왔길래 사왔다. 어서 먹어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어머니는 가장 살이 두툼한 몸통 부분을 뚝 떼어 제 밥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뼈만 앙상한 생선 대가리를 가져가 쩝쩝 소리를 내며 발라 드셨죠. 엄마,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걸 드세요? 여기 살 좀 드세요. 아니야, 나는 예전부터 대가리가 제일 맛있더라. 고소하니 이게 진짜다. 너나 많이 먹어. 과일도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예쁜 사과 대신 꼭 어디 한 구석이 움푹 패거나 멍든 것들만 골라 당신 앞에 두셨습니다. 썩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남은 작은 조각을 입에 넣으시며 이게 더 달다고 웃으시던 모습. 저는 정말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고 멍든 과일이 취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탔던 날, 그래도 아들이라고 빨간 내복 한 벌을 사들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뭐 이런 걸 사왔냐, 돈 아깝게라고 타박하시면서도 얼굴엔 웃음꽃이 피셨죠. 그런데 그 내복, 그 후로 한 번도 어머니 몸에 걸쳐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항상 아까워서 못 입겠다. 명절 때 입으련다 하시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기만 하셨죠.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 집 문턱을 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때 잠시 들러 용돈 몇 푼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매년 눈에 띄게 굽어갔고 그 작던 체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꾸만 쪼그라들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작년 늦가을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시던 어머니가 시장 골목에서 나무를 정리하시다 그대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어머니는 손에 냉이 뿌리를 꼭 쥐고 계셨다고 합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한 못난 아들은 차디찬 장례식장에서야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없는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풀냄새와 오래된 흙먼지 냄새가 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장롱문을 열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사들인 빨간 내복을 발견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건만 비닐조차 뜯지 않은 그 내복은 주인의 살결. 한번 닿아보지 못한 채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더미 뒤편을 살피다 보니 테이프로 칭칭 감긴 사과 박스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뭐 이런 낡은 종이 상자를 보물처럼 숨겨두셨을까?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자 맨 위에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받아온 받아쓰기 100점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어머니가 서툰 글씨로 우리 아들 장하다라고 적어 놓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탄 상장,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군대 시절 휴가 못 나간다고 투명스럽게 갈겨 쓴 편지들까지 단 한 장도 버려지지 않은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다 망가뜨린 장난감 자동차 바퀴 하나, 첫 월급 타고 사들인 카네이션 조화까지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신 생애의 훈장이자 삶의 이유였던 겁니다. 상자 가장 밑바닥에는 낡은 가계부 4권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적기 시작한 그 가계부는 가계부라기보다 저를 향한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냉이 6만원어치 팔았다. 아들 운동화 사줘야 하니 10,000원 빼두고 나머지는 등록금 통장에 넣었다. 배는 고프지만 통장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 고기 먹은 것보다 든든하다. 아들 녀석 첫 월급 타고 내복을 사왔다. 가슴이 떨려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장롱에 넣었다. 우리 아들이 번 귀한 돈으로 산 건데 이걸 어떻게 입나? 내가 죽을 때 같이 묻어달라고 해야겠다. 내 평생 가장 비싼 옷이다. 가계부 사이사이에 끼워진 낡은 1,000원짜리 몇 장. 그것은 제가 어릴 적 심부름값으로 받았던 돈을 아껴서 어머니께 까만 봉지 사지 말고 예쁜 가방 사라며 건넸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 한 장을 쓰지 못하고 30년 넘게 그 낡은 상자 안에 가두어 두셨던 겁니다. 저는 상자를 붙잡고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전 생애가 이 낡은 사과 박스 하나에 압축되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멍든 과일을 먹으면서도 자식에겐 가장 빛나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셨고, 당신은 생선 대가리를 씹으면서도 자식의 배부른 투정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나무를 파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팔고 당신의 뼈마디를 깎아 제 인생이라는 큰 집을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집 안에서 어머니의 시린 발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빈 방에서 사과 박스를 곁에 두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가계부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 자국이 번져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저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바로 옆에 계실 때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당신이 남긴 낡은 기록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서울로 첫 출근하는 날. 아침밥도 못 먹이고 보내서 마음이 아리다다. 서울은 춥다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지 애미 닮아 고집은 세서 어디 가서 기죽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 투박한 글씨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왜 그때는 잔소리로만 치부했을까요? 왜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며 살았을까요? 자식을 키워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존재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고, 자식이 겪는 작은 아픔조차 부모에게는 심장이 도려나가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뿐이셨습니다. 마을 분들의 말에 의하면 쓰러지시기 직전에도 옆집 아주머니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상을 받았다며 제 자랑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정작 저는 어머니에게 시장 나가는 것 좀 그만해라, 창피해 죽겠다며 모진 말만 퍼부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자란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 울창한 잎을 맺고 그늘을 만들 때쯤 정작 우리를 키워준 밑동은 썩고 병들어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 그늘에 앉아 쉬면서도 밑동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을 수도, 나물냄새 밴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낡은 사과 박스는 이제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을 다 바쳐 지켜낸 이 아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직 곁에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텅 빈 방에서 낡은 상자를 붙잡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를 거세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버지, 오늘 날씨가 춥네요. 이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부모님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입 밖으로 내뱉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리고 그분들의 투박한 손을 한 번만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지루한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이야기는 그분들이 당신의 생을 바쳐 우리를 키워낸 위대한 역사니까요.
어머니, 이제는 그 무거운 나물 바구니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생선 대가리 말고 당신이 진짜 좋아하셨을 그 보드라운 살점 마음껏 드세요. 아들이 사준 빨간 내복 아끼지 말고 꼭 입으시고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제 어머니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시장통 나물 장수가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모님께 짧은 문자라도 한 통 남겨보는 따뜻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